2024년 4월 서울의 40대 직장인 재원 씨는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2010년에 준공된 송도 마린폴의 24층이 7억 2,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그가 접한 유튜브와 부동산 보고서는 부산의 명운을 바꿀 대규모 개발의 중심지, 제2의 해운대가 될 곳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극심한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리스크는 애써 외면한 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는 조급함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장밋빛 개발 계획의 발표 그 자체에 투자한 겁니다. 하지만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개발 호재는 지지부진했고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2월 그의 아파트 바로 아래의 14층 매물은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1억 4,7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가 믿었던 가시성 없는 청사진은 결국 함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개인만의 비극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쇠퇴의 중력과 개발의 기대감이 충돌하는 도시, 부산 서구의 심장부로 들어가 왜 이런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2025년 상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은 약 9.7% 급등하며 뚜렷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열기와는 달리 부산 서구는 같은 기간 단 0.6% 상승에 그치며 회복의 온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산 전체에 불어오는 상승의 바람이 서구라는 지역 앞에서 멈춰선 거시적 흐름과 미시적 현실이 충돌하는 변곡점에 서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신 재원 씨의 실패는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는 서구가 단일 시장이 아닌 성격이 다른 여러 하위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필연적 양극화의 단면입니다. 크게 주거 개선 수요가 집중되는 동서대 신동의 재개발 중심 시장, 관광 개발 기대감이 있는 송도 일대의 해양 연계 시장, 그리고 뚜렷한 호재 없이 쇠퇴가 가속화되는 구도심 노후 주거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시장의 성격에 따라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상승그룹의 대표 사례는 재개발 중심 시장에 속한 준공 1년차 신축 대단지인 남남동 2편 안세상 송도 더 퍼스트 비치입니다. 이 단지의 성공은 외부 투자 수요보다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구 내에서 새 아파트로 옮기려는 주거 상향 이동 수요가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해당 단지 계약자의 기존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서구 및 인근 원도심 거주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것이 외부 투기 자본이 아닌 내재적 수요임을 증명합니다. 그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08동 10층이 3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저점을 찍었지만 불과 3달 뒤 109동 19층 매물이 4억 2,800만 원에 팔리며 저점 대비 17.3%나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폭발적인 거래량이 뒷받침했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준공 후 현재까지 120억 원으로 이 단지가 서구 내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재원 씨의 사례처럼 이러한 내재적 수요 기반이 없는 단지들은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락그룹의 대표 사례인 서대 신동 3가 협성 르네상스는 신축의 매력도 재건축 기대감도 없는 어중간한 연식 탓에 재개발 중심 시장의 주거 개선 수요자들의 선택지에서 밀려났고 이는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7월 18층이 최고가 5억 원을 기록했지만 2025년 5월 105동 11층이 3억 500만 원에 팔리며 39%나 폭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 시장은 자체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라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신축 프리미엄, 학군, 조망권 등 명확한 강점을 가진 소수의 단지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다수의 단지는 쇠퇴의 중력에 이끌려 하락하는 처절한 옥석 가리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재적 수요라는 기초 체력의 차이가 거대한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한 단지는 외부 호재에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막연한 기대감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망감 또한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불리는 핵심 개발 계획들을 집중 분석하여 그 잠재력과 현실적인 리스크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부산 서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성장 동력은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와 북한 통합 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잠재력만큼이나 뚜렷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프로젝트입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최첨단 유통, 관광, 문화시설로 재탄생할 계획이며 성공 시 서구의 경제 기반과 해안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차례 유차를 겪었던 만큼 향후 공사 지연이나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 리스크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한 통합 재개발 사업은 원도심의 지도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서구는 핵심 간접 수혜 지역으로 북한과 도심을 잇는 교통망 개선,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 부각,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정권 교체나 경기 변동에 따라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30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서구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품고 있지만 이는 결코 보장된 성공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각 사업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를 냉철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재개발처럼 수십 년이 걸리거나 공동어 시장처럼 완공까지 수년이 남은 계획만으로는 당장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 관점에서 적은 자본으로 접근 가능한 갭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서구는 갭 투자를 하기에 유망한 지역일까요? 갭 투자를 분석하기 전 우리는 역전세라는 그림자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서구는 부산에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전세 수요의 구조적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갭 투자는 작은 충격에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하이 리스크 전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찾는다면 안정적인 전세 수요를 가진 준신축 단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 사례는 동대 신동 3가 브라운스톤 하이포레로 준공 5년차 역세권 입지 덕에 전세가율이 72.6%에 달합니다. 약 1억 원 초반의 돈으로 투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서구의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전세가가 15%만 하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약 3억 원인 전세가는 2억 5,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투자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에서 부족한 4,5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1억 투자라는 희망이 순식간에 수천만 원 추가 대출이라는 악몽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에서의 갭 투자는 희망과 함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신축이라는 안정성에 기댄 기회가 분명 존재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쇠퇴로 인한 역전세 리스크가 언제든 그 기회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양극화, 미래 개발의 불확실성, 그리고 갭 투자의 숨겨진 위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쇠퇴와 잠재력, 기회와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힌 서구 시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명확한 투자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서구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쇠퇴와 잠재력이라는 극명한 이중성을 가진 서구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나침반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5가지 최종 전략 원칙입니다. 첫째, 인구 감소라는 중력을 이겨낼 자산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교체 수요를 흡수할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세계 대학병원과 연계된 의료 특화 임대주택, 그리고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정적인 직주 근접 수요를 가진 자산이 그것입니다. 둘째, 개발 계획의 발표가 아닌 실행에 투자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처럼 신뢰도 높은 시공사가 선정되고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이정표가 확인될 때마다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단계적 접근이 유효합니다. 셋째, 하위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구는 단일 시장이 아닙니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주거 개선 수요가 탄탄한 동대신동, 서대신동의 재개발 중심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관광산업에 투자한다면 송도 같은 해양 연계 시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미동, 초장동 같은 구도심 노후 주거 시장은 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거시 정책 리스크보다 개별 사업 리스크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서구 시장의 성패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보다 사업 단위의 미시적 리스크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시공사의 자금난,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프로젝트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이 투자가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자본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동대신동 재개발은 안전하고 현대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가치를, 공동어 시장 현대화는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 시스템과 새로운 일자리라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인트로에서 보았던 재원시의 실패는 오늘 우리가 분석한 구조적 리스크와 개발 계획의 함정을 외면했을 때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예고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원칙이라는 나침반을 따른다면 우리는 복잡한 서구 시장 속에서 진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